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 달간 이슬람의 라마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끔찍한 계절이죠. 네. 라마단을 아시니까 끔찍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끔찍하죠. 거죠. 네. 예. 자, 이 라마단이 뭐냐면 무더운 달이라는 뜻인데요. 이슬람역에서 9번째 달을 뜻합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쓰죠. 그래서 해가 뜰 때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이 시작이 되죠. 해가 뜰 때. 근데 이슬람력은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달이 중심이에요. 달이 떠오르는 일몰부터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4월 23일 저녁부터 라마단이 시작이 돼서 5월 23일까지 딱 한 달간. 근데 이거는 우리는 태양력이라고 해서 중간에 윤달도 끼고 해가지고 대충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목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러니까 태양력은 농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목민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태음력, 그러니까 날짜가 계속 앞으로 당겨져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봄에 시작이 됐지만 어떨 때는 라마단이 한여름에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렇게 날짜의 변화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30일간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는. 네. 우리나라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음. 24시간 문프가 떠 있는데, 문이 떠 있는데, 달림이 떠 있는 네. 동안은 네. 안 통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자,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굶느냐?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무슬림이 지켜야 될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마단 금식을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신앙 고백, 성지 순례, 기부, 그리고 메카 방향. 메카가 어디에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5개의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마단입니다. 단식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자들. 그래서 라마단 단식하기 싫어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리고 여행 가버리면 되는구나. 네. 해외 나가면 먹어도 네. 되니까. 노인, 환자, 임산부, 또 모유 수유 중이거나 생리 중인 여성, 어린이 등은 이 라마단 금식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좀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라마단 단식에서 제외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 그 자체 아닌가요? 하루에 한 끼 먹기. 그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원래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원칙은 그건데 이게 사람들이 아까 우리 총기류 얘기할 때도 아무리 규제를 많이 줘가지고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총의 종류를 정해놔도 개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딱 해가 지고 나면 폭식을 시작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아마 4끼 나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겠지. 더 많이 먹고 더 중요한 건 밤새 먹겠지. 밤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만, 당뇨,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먹는 습관이 위험한 거예요. 저희 살천지 교도들한테도 항상 6시간마다 사시 4끼를 나눠서 맛있게 먹어라라고 제가 항상 그 선지자로서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폭식하는 거는 이제 몇 끼니 배가 부르게 먹는 것까지 좋지만 다음 끼니까지 땡겨 먹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네. 욕심에 음식 내지 마세요. 다음 끼니 얼마나 맛있는 거를 만날 수 있을지 욕심에 음식 모르는데. 내지 마세요가 아니고 음식에 욕심 내지 마세요. 흥분했어요. 음식 얘기가. 아시죠, 여러분? 저 10시부터 굶고 있는 거. 이 상황에서 라마단 얘기를 하니까 분노가 확 치솟아 오르긴 하는데, 아무튼 뭐 종교적인 교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이번 기회에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번 상황에서. 네, 그쵸.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사실 각 이슬람 국가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라마단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통 왜 저녁 시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회식을 문화거든요. 한대요. 예. 근데 못 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지 말고 재택기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마단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한 3일간 먹고 마시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게 보상이 있구나.
이게 이제 이슬람 최고의 축제거든요. 요때만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사실 저녁 때가 되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경험하는 때라서 사실 먹으면서 나만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같이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모스크 사원에 가시면은 그냥 공짜로 음식 나눠주고 그래서 많이 얻어 드실 수가 있어요. 치팅데이. 예, 그거를 그냥 매일 이프타르라고 하는데 매일 저녁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교회가 아니라 이거 뭐죠? 사원 옆에다가 급식대 같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매일 아침에 해 뜰 때 굽느라고 고생했어. 저녁 밤에 와서 때는? 먹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동 제한령이라든지 집회 금지령, 통행 금지로 불가능해졌어요. 그게 낭만이 없는 거야. 나 같으면 라마단에 여행 가. 낮에 낮잠 자고 밤에 가서 먹고 일주일 잘 지내다 올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 낭만이 보상이 없어진 거야. 라마단을 하려고 그래도. 아유,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신앙심이 얕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뭐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이프타르가 금지되는 점을 고려를 해서 라마단에 앞서서 이웃돕기 하라고 계속 독려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중동 밖의 국가 이슬람계도 지금 단체 이프타르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자, 사우디는 그 이슬람 인구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무슬림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두스피예요?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슬림이란 뜻이. 예. 그래서 이 졸라게 반항적이던데 하는 거 보면 극단주의자들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6억 명 정도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수니파가 한 8, 90%가 되고요. 그다음 시아파가 이제 나머지 10에서 15%가 되는데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예요. 16억이면은 불교도나 기독교들보다 이슬람이 훨씬 더 많은 거네? 네,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6억이 다 라마단을 지킬까? 이거는 자율적인 건데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사실 눈치가 보여서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슬람은 거의 이슬람 국가인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난 종교의 자유가 있어. 안 지킬 거야 했는데 내 주변에 모두가 다 지켜. 그러면 넌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구나 라는 눈치 때문에 지키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그렇군요. 타 종교 사람들도 이미 라마단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넌 무슬림인데 라마단 금식을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긴 해 그러면서 숨어서 먹어야 되겠네. 불편하네. 진짜 예전에 저 대학원 다닐 때 그 세계를 상대로 한 그런 단체에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누나 걔들 되게 웃겨요. 뽀또를 몰래 먹다가 들켰다고. 라마단에? 라마단 기간인데 얘가 이제 라마단인 걸 알았는데 무슬림 애들이 같이 일을 한 일주일 정도 출장 와 있었대요. 근데 애들 저희는 라마단을 지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예,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나 이러고 왔는데 그 계단 쪽에서 뽀또를 먹다가 들켰대. 누나 뽀또를 먹던데요. 그러면 말이죠. 라마단 기간 중에 대낮에 화장실 가는 이슬람 교도는 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 척 해줘야 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 예. 아무튼. 네. 하여튼 지금 이 사태 때문에 16억 인구가 이걸로 해서 이제 코로나 감염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사실 사우디에서 마저도 예배 금지했습니다. 사실 금요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주말이 금요일과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일을 하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크게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아랍의 봄 때 이 금요 예배가 기폭적이 전쟁도 안 하잖아. 전쟁. 그럼요. 기폭적이 되는 거예요. 반정부 시위가 이 딱 예배 끝나고 확 터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마저도 사우디에서 금지할 정도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도 그냥 사원을 다 개방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라마단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는 그러니까 동남아가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유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뭐 이란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제발 이프타를 하지 말고 모이지 마시고 재택기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도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불경인 거죠.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고집센 애들이 있어. 기어이 그렇죠. 하는 애들. 그래서 기어이 1번 찍고 그 집회 광화문 나가는 어머니들 계시잖아. 그리고 또 종교계에 또 이상하게 수장들이나 그 조직들은 보수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집이 세.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시는 분처럼 그런 분들이 이슬람에도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집단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야, 정부, 니들이 뭔데 종교 생활을 이래라 저래라야. 종교계의 큰어른이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반발해가지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금지를 시켰다? 그러면 이 종교계의 어르신들이 아니야, 아니야, 해도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가는 거지. 가진 거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말로는 이제 신정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신의 뜻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신의 뜻으로 이제 국민들을 몰아가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이 소몰이를 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많고, 이슬람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이거나 난폭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일부 과격파들 중에 이제 이슬람 종교의 어떤 교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대부분의 이슬람 그 하시는 분들은 다 선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똑같은 거야. 대다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연기가 리얼하냐? 그거 한 번만 더, 기독교 한 번만 더 보여줘 봐봐. 기독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줘. 기독교 아니 나 정말 나도 그런 사람 경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불교 신자지만 스님 중에 계율 어기시는 스님들, 뭐 이런 스님들 저도 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그 종교에 맞게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시지만 소수의 극단주의자들,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종교 전체가 욕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사실은 테러주의자들이 극단주의자들이 소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테러 IS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무슬림도 죽여버리잖아. 근데 얘들은 또라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교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원래 이슬람의 경전의 기본이 성경이에요. 구약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존에 있는 그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나의 덩어리로 통해 있었고요. 최초에는 이슬람의 시작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믿던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몰려있던 신도들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량형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분파라고 봐야 되는 게 이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더 많았다는 이유는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나 그 이후에 가장 보편적이고 국민들한테, 신자들한테 지지받는 어떤 그 종교로서 기독교나 유대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자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평화주의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정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연관관계를 밝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 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처음부터 막 전쟁을 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로마의 권력을 착취했던,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빌려주고 그 권력을 착취했던,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과거에 그 유태인 거부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던 에루살렘을 뺏어와, 그래서 100년간의 십제군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이후부터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그 전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평화롭게 잘 유지되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슬람이 일부 다처가 된 거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발원한 곳이 사실 먹고 살기 좀 척박한 곳이고 주로 유목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슬람은 좋겠다, 다 뭐 결혼 여러 번 할 수 있어. 아니요, 다 책임져야 돼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렇죠. 그 여성의 삶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삶을 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결혼 여러 번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결혼 한 번밖에 못 해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 여성의 삶을 다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떼돈 벌어가지고 진짜 합의금, 양육비, 생활비 다 대줄 자신 없으면 네, 중혼 못하죠. 여러 번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상하게 잘못된 부분만 부각이 돼가지고 근데 그 부분 뭐 그 불교도 똑같잖아요. 이번에 엠번방 사건의 승려가 저는 제대로 된 승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근데 알고 봤더니 승적을 가지신 분이어가지고 조계종에서 이제 그 승적 박탈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만약에 그것만 보고 저한테 누군가가 너 불교 신자지? 너네 불교 썩었더라? 이러면서 M번방 그 진행하던 사람이 불교 신자라면 이거 하나로 모든 불교 신자를 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해버리면 없잖아요. 저는 그게 아닌데요라고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저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냥 싸우자고 시비 거는 애들의 시비 꺼리는 것 뿐이에요. 지금 소수 악플러나 SNS를 하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놓는 너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 애들은 나중에 명확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진리를 알려줘도요 인정 안 해요. 목적이 분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얘기가 좀 자꾸 튀고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튈지. 아무튼 저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굶는 행위라는 것 자체에서 평생 동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알려드리니까 주변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정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지켜보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혹시 무슬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마단인데 그들 앞에서 야 무슨 먹어 괜찮아 누가 본다고 우리가 눈 감아줄게 이런 행동도 사실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존중받고 싶으면은 상대의 문화도 존중해주고 저희가 라마단 기간이어서 지금 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준 정도만 돼도 와 한국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정말 제가 채식하면서 사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제 주변에서 제가 채식한다고 했을 때 야 너 고기 먹어 네가 뭐가 특별하다고 막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너 괴롭히는 사람 없냐고 너 채식한다 그러면은 그냥 까탈스럽게도 군에 고기 먹고 살지 뭘 네가 특별하다고 한 사람 없었냐고 물어보는데 운이 좋게도 저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심지어 회식할 때 우리 문 선생은 채식을 하니까 그러면은 좀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두부 좋아하냐고 그래서 두부 요리집을 가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제 경험상 저도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먹으면 고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다가 고기에 질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질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제 후배가 먹을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햄버거도 패티를 꺼내서 빼서 드려요. 이제 같이 버거킹 더블버거나 하나 때리러 가시죠. 옛날에 김영민 제가 토마토하고 양상치는 다 드리러 갔어요. 김영민 국장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거 국장님 저 패티를 하면 아이고 문선생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문선생 의외로 문화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네.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최고의 파트너인데. 이슬람에 가지는 우리나라의 거부감, 공포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이에요 이슬람은. 이슬람을 믿었던 아랍계 사람들이 과거 우리 신라의 왕족이고 이주민이었습니다. 황후가 시집오기도 했었을 뿐더러 처용이라든지 탈해 같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외관이 아랍 사람이야. 배 타고 왔대. 알 타고 오고 배 타고 왔대. 와서 이주민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왕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한반도라는 나라는 아라비아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던 거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인적 교류, 종교적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식으로 존재했을지 모르고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종교적 교류가 많습니다. 신라에서 만들어진 많은 유물들 아라비아에서 온 거 엄청 많고요. 고려 시대에도 아랍 사람들이 네. 많았습니다 하고 써주셨네요. 우리는 그동안 아랍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지내오던 국가였고, 우리의 그 피 안에, 이 배달 민족의 피 안에, 특히나 신라 있죠. 흉노와 아라비아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연합국가 신라의 그쪽 계열 안에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직계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이슬람은 이제 바른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신자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현상이라는 점도 한번 좀 치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코로나19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이 모범국가로 떠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이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똑똑한 국민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근데 바꿔야 될 것도 많고.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거 싫으면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 돼. 그리고 욕 먹으면 돼.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거 싫잖아요. 주변 놈들이 다 그런 놈들만 있을 땐 그러고 살았는데 문하나 같은 분이 자꾸 주변에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쫓고 내가 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시죠? 존경하시죠? 그러면 그런 훌륭한 대통령에 걸맞는 국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대통령은 너무 훌륭하고 성숙하신데 국민들이 개차반이면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을 맞추자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야지.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내 주변에 그렇게 그지깽깽이밖에 없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네. 근데 정말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고, 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럼 막 조건들 얘기해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부터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옆에 꼬일 거다. 제 후배 중에 클럽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도서관을 잘 다니는 남자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도서관을 잘 다니는 남자를 만날 거 아니냐? 네가 클럽을 그렇게 좋아하면 클럽에서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낮에는 도서관에 12시간 있다가 밤에 클럽 오는 그런 사람도 개중에 있진 않을까? 내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종쳐버려야죠. 야, 아무 때나 치지 마. 편집기사가 속는단 말이야. 나 이거 파형 보고 걔가 편집 좀 잡아갖고 하는데 이거 아무 때나 막 치고 있어. 송 작가님 멘트 자를 때는 쳐버려. 네. 너무 웃긴다. 클럽 이름이 도서관이라고. 천재네! 야, 너 어디 가니? 도서관 가. 몇 시에 가? 9시부터 밤새려고 공부 겁나게 잘하는 모범생 같다, 야. 문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신뢰감 하락. 송 작가님만 만나시. 버거킹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저 주변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 투성입니다. 네. 근데 나 서브웨이 싫어하니까 버거킹에서 만나요. 네. 패트는 불에 직접 구워야죠. 마이크 끄세요. 네. 근데 배고프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라마단이 5월 23일까지니까 주변에 무슬림 있는 분들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걱정이 지금 코로나19가 라마단이 끝났을 때 이슬람 국가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사실은 가장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항구상 키트를 빨리 많이 수출해 줘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역 중심국에서 도와주면 되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왜 아까도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찾는 나라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상대해야 될 이슬람 국가들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제발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어떤 기획자분이 어떤 행사를 맡으셨는데 한국분이 너네 무함메드 좋아하지? 무함메드 사도 좋아하지? 이러면서 무함마드 알리를 형상화시켜가지고 무대 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배경으로. 그들은 입 밖에도 잘 꺼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사업을 하면서 이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끝나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뽀또가 뭐예요? 아,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는 비스켓이요. 양쪽으로 비스켓이 이렇게 그 안에 제트 아니야? 제트? 치즈 샌드 모르세요? 뭐지? 크라운 치즈 샌드? 치즈 샌드. 그거- 그런 거지.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아. 동그란. 순간 뽀또를 제가 제리뽀로 착각을 했어요. 아, 뽀또라는 이게 롯데 건가? 난 뽀또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네. 이슬람 국가들과 교류를 우리가 계속하고 이렇게 개무시 당하는 예, 거야? 기업적으로도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그들을 접하셔야 되고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권하시면 안 되고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아시죠? 근데 왜 돼지고기 먹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중동의 그 더운 상황에서 돼지를 키우기도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가 빨리 상하잖아요. 그걸로 인한 어떤 질병,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좀 반영이 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게 지금까지도 오는 거니까 야 그거 지금은 상관없어 이러고 먹어라는 식으로 억지로 권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얻은 뽀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슬람 국가의 뽀또를 집중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사업하는 진짜 무슬림들이 네. 뽀또를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뽀또는 치즈 맛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치즈로 버무린 다양한 가공 음식들을 한번 괜찮아요. 제안해보는 게 좋죠. 난 모든 게 이렇게 사업적으로 치즈 아이디어가 먹어요? 샘솟네. 무슬림? 무슬림들이 치즈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초코파이가 인기가 많잖아요. 동남아랑 러시아에서. 마시멜로에 푹 간 거거든요. 얘들이. 이슬람 전용 이슬람 전용 뽀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뭘 건져요. 네. 많은 투자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챗을 쏴주신 우리 제이선영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좌 후원을 해주신 성훈아님, 이의중님, 보라세상님, 양원종님, 화이팅님, 토마스윤님, 유규진님, 응원합니다님, 김태일님, 임미정님, 진엘리사벳님, 김혜성님, 정명혜님, 김경재님, 노석철님, 류동환님, 김홍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가 날로 성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킴님께서 찌렐루야 하고 2만원 슈퍼챗. 우리 신도식, 우리 식도시군요. 식도. 카카오톡 오픈방에 살천지 맞장교회 또 살천지라고 치시면 오픈방에 오셔서 같은 간증, 신앙 간증 하실 수 있고요. 식도로서의 삶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살천지 막장교회 선지자 양만이 선지자였습니다. 총회장입니다. 제가. 네, 방송 끝나고 나서 혹시 또 있나요, 방송이? 없습니다. 네. 이제 가야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끝났죠, 대여 시간이. 대실이라 그랬다 뒤지게 욕 먹었어요. 문화나 무시했다고. 네. 자, 여러분, 저희가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37,500명까지 늘어났는데요. 빨리 5만 명을 찍고 10만 명이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감질나게 일주일에 한 번 방송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5만 명이 되면 오픈 콘서트를 하고요. 10만 명이 되면 녹음실을 차려가지고 잠실 체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무난하니 코너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5만 넘으면 하루 더 하는 거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국내 정치 평론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자꾸 저도 의욕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증권 방송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난하니가 봄이가 반대세. 네. 우린 너무 민주적이야. 네. 새로운 오픈을 하려고 해도 아직도 테마를 못 정하고 있어.